해리포터의 나라 영국에서 어제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 찰스 3세 즉위했는데 기사를 보니 70년 전에 엘리자베스 2세가 대관식 때도 비가 내렸고 그 전에 그 아버지인 조지 6세 때 대관식 때도 또 비가 내렸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비가 올까 말까 하는 이 날씨에 대관식 못지않게 중요한 어린이 주일 예배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해리파터 아니고요, 해피포터, 해피포터입니다. 이 포터는 본래 사람 이름이지만 토기장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여러분 토기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 로마서, 또 이사야의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시니이다.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멋진 솜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자신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다윗의 고백 시편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짓는다. 당시에는 이 토기가 가장 익숙한 일상의 소재였기 때문에 토기장이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주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아기가 여러분 일어서고 걷는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평균적 아기, 표준적 성장 과정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기 전에 배밀이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배밀이 하는 아이가 절반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걷기 전에 긴다 그러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예 기지 않는 아기들도 많습니다. 한 사회 내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28명의 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과정을 일일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걷는가 해보니까 28명 중에 25개의 각기 다른 패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한 가족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도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 사람은 신앙이 더디게 잘한다, 우리 남편은 신앙이 별로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려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경로도요 전부 다 다릅니다.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봐도 전부 다 달라서 표준 회복 과정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각계의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린이 주일이니까 교육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학교 교육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테일러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 공장이 생기고 대량 생산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이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하는 생각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나사를 주었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계산해서 모두가 그 속도에 맞도록 움직여서 돌아가는 공장, 이 안에서는 개인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독특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독창적 사람들이 숱하게 부딪혀 좌초하는 암초가 있으니 그것은 자신의 독창적 재능에 탐닉하는 것이다. 평균적 인간이 이미 순탄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기계나 방식이나 공정을 교체하기 위해 파격적이도록 새로운 기계나 방식이나 공정을 만들려 한다면, 이게 요즘에는 이노베이션 그러죠, 혁신.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테일러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본주의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련 사람들이요 테일러를 엄청 여러분 따라갔습니다. 레닌, 스탈린, 그리고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도 그 자기들 산업에, 특별히 전시 산업에 테일러주의를 적극 도입합니다. 세계에서 테일러를 가장 추앙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미쓰비시 도시바, 뭐 그냥 신처럼 떠받들고 적극 도입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죠. 자본주의 초기에 이런 테일러주의가 교육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공장에 가서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표준화된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회가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속도로 개성과 흥미를 가지고 배워가는 교육은 눌러버리고 소위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세밀하게 짜서 학생들이 요거 맞히면 요거 몇 분 안에 이 문제 풀고 한 학기 만에 이거 마스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나 대학 때 어떤 과목을 들었다. 그 과목 들었다고 해도요, 다 마스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커리큘럼 상으로 지나간 거예요. 교육 시스템도요, 공장에서 작업 반장이 있고 공장장이 있고 그렇듯이 담임, 주임, 교감, 교육청 뭐 이런 교장, 교육청 이런 청청시야 상명하복의 보고와 관리 감독의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192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전의 교육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1924년에 미국의 한 언론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공교육의 목표는 계몽이 아니다. 현재의 공교육은 가능한 많은 개개인들을 똑같은 안전 수준으로 강등시키고 표준화된 시민을 길러내고 훈련시키면서 반대 의견과 독창성을 누르고 있을 뿐이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공교육이 내세우고 있는 목표다. 미국이 이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육에서 미국 모델을 가장 열심히 수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미국 가보고요, 처음엔 놀란 게 미국 가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보면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개개인의 특성을 좀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학교 건물부터 다릅니다. 미국은 학교 건물에 담이 없어요. 그냥 동네 한복판에 학교 일에 건물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요, 놀이터 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행인들 지나가는 사이에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또 수업 시간 되면 들어가고 그래요.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가장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저럼 아이들 다 시내 돌아다니고 도망가지 않나? 우리는 갇혀 살았잖아요, 그죠? 막 아이들 뭐 초콜릿 하나로 살려면 담 넘어가고 막 이런. 어떤 유명한 건축학 교수가 세바시 강연에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학교는 교도소와 아주 비슷하다. 돌아가는 체제도 그렇다. 아이들 가두어 놓고, 그죠? 이 교수가 저보다 좀 어린 사람인데 실제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아이들이 막 담 넘어 이렇게 가니까 그 담 위에 전기 뭐 이런 장치를 설치한 학교까지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공 건축물의 평당 공사비 초등학교 550만 원, 교도소가 850만 원, 시청 건물이 75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학교를 그냥 창고 수준으로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파트에 살고, 그죠? 그리고 이런 학교에 가고, 학교 마치면 학원에 갔는데 그것도 상가에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집들이 다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골목에서 놀고 들판에도 가고 친구 집에 놀러 가고 그랬는데 요즘 다 똑같아. 그리고 학교 가고 학원도 상가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게임 중독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요, 이 답답한 이 사각형 안에 있으니까 뭔가 좀 다른 세계, 게임 안에서는 다른 세계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계장 그림까지 있나요?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 저자 토드 로즈는 고등학교 시절에 성적 미달 그리고 ADHD, 이 주의력 결핍이죠, 로 진단을 받고 학계를 중퇴합니다. 그렇게 하고 막노동하고 뭐 아주 힘들게 살다가 야간 대학 다니면서 이 부인하고 사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부인이 피를 팔 정도의, 그런데 뒤늦게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 방식을 깨우쳐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균의 종말, 저자 토드 로즈,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결론이 그겁니다. 평균주의의 극복은 재능을 구별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재능을 구별하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게 시야를 방해해온 눈 가리개를 제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목적을 가지고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신앙이, 여러분 사실 이 눈 가리개, 사회의 문화가, 테일러주의가 씌워온 눈 가리개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매일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짓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런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에 가장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행복해 하셨다는 거죠. 이 만든 결과를 보고 행복해 하시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미지, 창조자 토기장이가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토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의 토기를 고고학자가 발굴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시대, 그때 벌써 이런 토기가 있었습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요거는 그리스 시대, 요거는 흙을, 다른 색깔의 흙을 집어넣어서 구운 그리스의 도자기, 아주 유명하죠. 이거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화산으로 폭발해서, 화산 폭발해서 잿더미에 묻힌 도시 아십니까? 폼페이,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가면 이런 도자기들, 이게 토기들, 이게 암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곡식이나 물, 특별히 와인을 많이 담았던 그런 도자기, 토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램프예요. 램프도 도자기로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램프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이런 램프 켠 방에서 성경도 읽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등잔이 없으면, 방이 어두운 같이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울 것이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램프 중에서도 이렇게 당시에 다양한 램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등잔 하나 딱 있으면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인장입니다. 최근에 발굴된 예루살렘,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왕 때의 예루살렘 시장의 인장이에요. 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딱 반지 스타일이죠. 여러분, 조그마니까 귀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도장도요, 전대산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루살렘 시장의 도장이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것도 토기장이가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지. 오늘날도 그렇죠. 이것도 그죠? 흙에서 나왔고, 밥그릇, 국그릇, 여러분 세면대도 도자기죠. 아십니까? 세라믹이라 그러잖아요. 반도체에도 세라믹이 들어갑니다. 우주선을 만들 때도 세라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토기장이라 그럴 때에 아주 솜씨 좋은 토기장이시고요. 이 그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죠?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죠. 조그만데 조금해서 소중하지 않나요? 그렇죠. 훨씬 더 소중해요. 사랑 많으신 토기장이가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이 조그만 발이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할 때에 여러분, 이 아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지, 걷고 뛰고 또 학교 갈 때, 또 결혼해서 이 발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행복한 토기장이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복,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공장에서 만든 과자는 똑같은 크기, 모양, 맛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과일은 빛깔과 크기, 향과 맛이 다